근데 아마 이름이 소희라고 했지. 소희 나이대에는 사실 보장성 상담을 진행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수 있어. 왜냐? 친구들 나이대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지. 지금 이제 막 대학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일 수도 있고 이제 휴학을 중간에 했으면은 2, 3학년이 될 텐데 그 나이대에 수입이 고정 수입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 없지. 대부분 다 알바해서 돈 모아서 그걸로 뭐 본인들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성형할 거면 성형하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지.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보험 가입에 대해서 뭔가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건 굉장히 힘들 수 있어. 지금 나이대가 듀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넘었고 동명이도 그랬고 원준이가 지금 몇 살이지? 24시. 아 소희랑 동갑이네. 그리고 송산이가 28이고 27. 그러니까 나이대가 의자 있어요? 네. 여기 아니네. 아 혹시 네? 1팀에 아 1팀? 아. 왜 그래 너? 바닥에 구멍이 빠져 있어. 묻어있구나. 오 깜짝이야, 바닥에 사라지는 줄 알았어. 혹시 나이가 나이가 혹시 6시요. 28? 38이요. 38? 아, 형 좋다. 아, 처음이야. 나보다 형님이 이렇게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는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여기 나이대를 고려해서 상담을 하는 걸 말씀드릴 테니까 이업을 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저축 상담도 물론 마찬가지로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로 소개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고객들한테 진짜 도움을 주는 거는 보장성 상담. 왜냐? 나는 항상 그래요. 고객들 앞에 가면은 내 통장에 10억씩 꽂혀 있으면 나는 보험 안 든다고 얘기해주세요. 보험료 매달 뭐하러? 어차피 통장에서 돈 있는 거 그냥 갖다 놓고 하면 되지. 내가 뭐하러 보험사에다 아쉬운 말 하면서 이거 나와요, 저거 나와요, 뭐 나와요? 해지환급금은 얼마예요? 막 이런 거 물어가면서 왜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고객들이 다 똑같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물며 원준이 나이대 24, 소희 나이대 24, 이 나이대 친구들은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 그리고 설사 가입이 됐다 하더라도 엄마들이라고 해야 돼. 앞으로 소희가 겪을 일들을 상시적으로 얘기해줄게. 친구들 만났어. 혹은 뭐 누구를 만났어. 가서 상담을 해. 상담을 했는데 나 뭐 있어. 실비 있어. 그래? 야 내가 이런 거 공부했는데 한번 내가 봐줄게. 아 그래? 좋다. 집에 가. 엄마 증거는 있어? 왜? 친구가 이런 거 한대. 보여달래. 시끄러.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왜냐? 보험은 엄마들의 생각은 다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했고 일단 그 첫 번째는 뭐냐? 널 못 믿어가 깔려있어. 니네를 못 믿어가 깔려있어. 엄마들, 고객들은. 하물며 이 보장성 보험을 하나라도 가입을 했다가 암보험을 가입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 보험을 가입을 해도 홈쇼핑에서 가입을 해. 막 외국인들은 진짜 기절할 얘기예요. 막 암보험, 막 몇천만 원 주는 보험을 매달 막 몇만 원씩 내는 보험을 그냥 홈쇼핑에서 가입을 해. 그게 현실. 이거 준다라는 말만 듣고서 가입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는 뭐냐? 사람들이 보험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 알아. 그래서 단독 실비라도 그냥 단독 실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단독 실비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라도 있으면 병원비는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입을 해. 가입은 다 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장 내용은 그냥 어련히 알아서 나오겠어. 왜? 그걸로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당장 1년에 아파봤자 감기로 몇 번 가는 거 말고는 사실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병원 가실 일이 많이 없죠. 네.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앞에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 앞에 니즈 올리는 그 작업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상담할 때 항상 그래. 승욱이 그러니까 고지지 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간과하지 마요. 상담할 때 이 사람을 암 환자로 만들어야 돼. 상담하는 상대를 암 환자로 만들어야 돼. 왜 암 환자냐? 암 환자로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많으니까. 뉴스에서 맨날 때리죠. 홈쇼핑 돌릴 때마다 보험 광고하면 암 환자들
암 진단비 얼마 나오고 그런 얘기 맨날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을 암 환자로 만들라는 얘기가 꼭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RP를 진행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진짜 그냥 상담할 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이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RP는 어차피 이제 형님도 이제 계속 RP 들으시고 이제 소희도 그렇고 원진이도 RP 많이 들죠. 원진이는 RP는 누구나 다 내용은 똑같아. 근데 거기서 계약이 나오는 RP가 있고 안 나오는 RP가 있는 거는 철저하게 니즈를 올리고 나서 왜 물도 여기다가 막 불 막 붙여서 물도 끓이면 물도 100도씨가 넘어야 끓잖아요. 안 그래요? 100도씨가 넘어야 끓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니즈를 100도씨 이상 더 이거보다 더 올려야 돼. 150도씨까지 올려야 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사인을 하면 그 사인하는 순간부터 뚝뚝 떨어져. 니즈가. 그래서 계약 받고 나면은 저 나중에 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 이유는 아슬아슬하게 여기까지 맞췄어. 그래서 계약을 받았어. 아싸. 다음날 넣으려고 했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미 내가 여기까지 못 올렸다는 뜻이. 생존하면서 가장 쉽고 가장 계약이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RP긴 하지만 반면에 가장 유지를 시키고 받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생존이에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워. 되게 난해하죠. 네, 그러니까 생존을 들어갈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니즈 올리는 작업. 저축도 마찬가지지만 보장을 할 때는 더더욱이 니즈 올리는 작업을 필수로 하세요. 필수로. 왜냐면 그 전에 하얀 백지 이렇게 백지 꺼내놓고서 백지 RP 하죠. 백지 RP 하기 전에 먼저 니즈 올리는 작업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 그럼 얘기가 하기가 편해져. 그럼 이제 생선 RP를 시작을 하면 이제 고객님, 자 생선 RP는 뭐냐면 고객님 저를 만나셔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라고 해서 시작했죠.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인생에는요, 사람의 때는요,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고객님의 3대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는 3대 자산, 1대 자산, 2대 자산, 3대 자산 이걸 구성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 3대 자산이라는 게 뭐냐?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사실 쉬워요. 첫 번째, 고정자산. 쉽게 말해서 보험이죠, 보험. 누구나 다 가입이 돼 있지만 누구나 다 얘기를 꺼내기는 싫어하는 보험. 두 번째, 투자자산. 이건 단기성,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예금 같은 것들을 말하는 적금, CMA. 자, 투자자산은 뭐냐면은 우리 은행 가죠. 은행 가서 예적금 들죠. 혹은 뭐 펀드 가입하죠. 그 다음에 CMA 통장 만들려고 하고 뭐 MLF 가입하고 하죠. 내가 모았다가 바로바로 써버리면서 소멸의 기능이 있는 상품들을 가입을 하는 것을 투자자산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 은퇴자산. 요즘 들어서 굉장히 좀 TV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은퇴자산. 은퇴자산 같은 경우에는 복리 그리고 장기 상품, 그 다음에 예적금과는 달리, 소멸과는 달리 이런 것들은 약관 제출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상품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비과세가 된다는 거. 근데요, 제가 제일 첫 번째다가 뭐 적었죠? 보험이라고 적었죠? 누구나 다 가입은 돼 있는데 누구나 다 얘기하기는 정말 싫어하는 보험. 이걸 왜 제가 1번에서 적었냐면은 저는 보험회사 직원은 아니에요. 저희 회사 사람들 보험회사 직원은 아니죠. 보험회사 직원은 아닌데 왜 보험을 1번에 적어놨느냐? 고객님이요, 제가 안 봐도 그냥 눈 감고도 맞힐 수 있다는 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투자 자산에 굉장히 많이 힘을 쏟으실 거예요. 근데 혹은 이걸 투자 자산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싶지만 그 여력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할까를 고민을 늘 하실 거예요. 혹은 요즘에 조금 은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정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TV에서도 네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오래 살다 보니 은퇴 자산에 대한 뭔가 경각심도 조금은 생기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대부분 다 끄덕끄덕. 맞죠? 맞죠? 근데 왜 이거에다가 열광을 하시지만 왜 못하세요? 돈이 없어서. 라고도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 중요하고 이렇게 열광을 하시는 2번, 3번의 투자자산, 은퇴자산을 뒤로 하고 왜 1번에다 보장자산을 집어넣느냐? 고객님이요. 백날 투자자산, 은퇴자산에다가 백날 힘을 쏟고 여기다가 돈을 막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고 하셔도요. 한 번 편찮으셔서 이게 한번 빵꾸가 났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게 완전히 다 날아가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금은보화를 잔뜩 쌓아놨어요. 수십 년간 열심히 모아놨어요. 어미새가 막 새끼한테 밥 주는 것처럼 모아놨는데 주변에 울타리가 없어요. 펜스도 없고 아무 시설이 없어요. 누구나 다 지나면 길거리 지나가면 내 금은보화를 다 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반나절도 안 돼서 다 털리죠. 그냥 털리죠. 우리는 사실 이렇게 돼 있어서 터는 사람이 보이면 눈에 보이니까 방어해야지라고 보이기라도 하지. 만약에 편찮으셨다. 편찮으시는 이 질병이 왔을 때는 암이 저 내일 갈 예정인데 혹시 본인 괜찮으십니까? 예약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찾아오는 위험. 그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가 여기다가 콘크리트 벽을 한 수십 미터짜리를 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이런 방어막은 하나를 만들어놔야지 않겠습니까? 이 역할을 하는 게 보장자산이에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보장자산. 그래서 제가 이걸 1번에다가 적어놓은 이유가 그게 거기에 있어요. 고객님이 이거 하나 잘못돼 있다? 백날 이거 모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본인만 죽으면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아프면 우리 가족들 옆에다가 손 벌리죠. 내 딸 아프고 내 동생 아프고 내가 아픈데 가족들이 그냥 저 새끼 그냥 뒤질 때 됐지 이렇게 하고 손 놓나요? 아니죠. 아니죠. 제가 말이 과격했지만 이렇게 과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이거 잘못되고 이거 돈 아끼겠다고 그냥 아끼셔도 돼요. 근데 아끼실 거면 혼자 그냥 죽으시라고요. 옆에 사람 피해주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한 비율을 그냥 맞춰드릴 뿐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거를 알려드릴 때는 보험사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진실들을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라고 하고 저는 시작을 해요. 좀 여기가 길죠? 아닌가요? 전 여기 길게 해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을 내는 거 굉장히 아까워요. 저조차도 그렇고. 근데 보험에 대한 뭔가 필요성은 느끼게끔은 해줘야죠. 그래야 내가 가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일단은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하는 거예요. 자, 고객님, 보험사는요 크게 생명사랑 손해사가 있어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동부생명, 동부화재, 현대라이프, 현대해상보험. 그죠? 같은 현대보험이고 같은 삼성보험인데 왜 생명사랑 손해사를 따로따로 나뉘어놨느냐? 이건 서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법적으로 제재를 시켜놨다는 거죠. 그냥 삼성보험사, 현대보험사 하면 편하잖아. 그냥 삼성보험사 가서 그냥 가입하면 되는데 굳이 삼성화재 건물이 따로 있고 삼성생명 건물이 따로 있어요. 업무하는 것도 완전 달라요. 손보사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시스템, 제일 많이 판매하는 상품. (5천만) 국민 중에 7천만이 가입돼 있다는 실손의료보험. 그죠? 누구나 다 나 보험 없어 라고 해도요 우체국 실비는 갖고 있어요. 한 7천원짜리, 만원짜리
해서 우체국 CG를 갖고 있어요. 아마 겪어보셨을 거고 고객님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실손보험 갖고 계세요? 아 이거 있으면 병원비 다 나온다니까. 그죠? 실손의료보험은요 원래 어디서 만들었냐면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었어요. 기획재정부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기획재정부에서 왜 만들었느냐? 고객님 매달 월급 받으시면은 그 건보료 건강의료보험이라고 해서 맨날 나가죠. 지역가입자 혹은 뭐 회사를 다니신다고 하면은 거기서 바로 차감이 돼서 나가죠. 기획재정부에서 왜 만들었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매달 연금을 아마 본인도 의도하지 않게 나갈 거예요. 국민연금 가입돼 있으시죠? 근데 국민연금 지금 고객님같이 젊으신 분들, 어린 분들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하나요? 못 받는다고 하죠. 왜? 고가야 되니까. 왜 고가야 돼요? 노령화가 진행되니까. 마찬가지예요. 건보료를 매달 납입을 하고 있지만 건보료 모이는 그 세수에 비해 노인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워낙 많은 질환들이 생기다 보니 그 금액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실손의료보험이라는 걸 서브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판매하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선보사 너네가 좀 판매하는데 좀 그게 좀 성격이 비슷하네. 니네가 위탁해서 판매해. 라고 해서 얘네가 판매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특약들은 다 그 나라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어느 보험사를 가입을 해도 모든 특약들이 다 내용은 다 똑같아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내용은. 실손의료보험은요 딱 두 가지를 준대요. 뭘 해주냐? 내가 아팠을 때 주고요. 내가 다쳤을 때 준대요. 뭐? 내가 다쳤을 때 주면 다 주네? 그럴까요? 그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성분들 결혼을 하시면 고객님 지금 나이가 많이 어리시니까 모르겠지만 곧 이제 결혼을 하실 예정이시다 한다면 임신, 출산, 제왕절개라는 이 일련의 과정은 피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겪으실 때 자, 이것들이 질병인가요? 고객님 쓰시느라 바쁘신데 아니요. 질병인가요? 네, 아니요. 상해인가요? 남편분으로부터 상해를 입으셨나요? 아니죠? 보험사는 지급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비상 지급이 안 돼요. 자, 치질. 질병인가요? 그죠. 다들 여기서 여쭤보시면 열이면 열 다 질병이라고 하세요. 자, 치질. 치질이 뭐냐? 아, 좀 더러운 얘기긴 하지만 화장실을 가서 뒷일을 보실 때 뭔가 불편함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 항문 쪽에 뭔가 생기는 질환이죠. 근데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치질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대표적으로 실손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왜 치질이 안 되느냐?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나 치질 때문에 왔는데 이거 치액 제거 수술 좀 해주십시오. 너무 불편합니다. 그죠? 너무 불편해서 왔었죠. 근데 의사가 이걸 진단을 했나요? 내가 불편해서 간 거지 이걸 의사가 진단을 했나요? 당신 치질이라는 질환입니다라고 진단을 했나요? 아니에요. 이건 내가 제거를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를 굳이 제거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질병상의 그 어디에도 포함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실손의료보험은요. 고객들이요. 내가 자발적으로 아파서 나 여기 아파요. 여기다 링걸 놔주세요라고 하면은 실손의료보험 혜택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단 내가 이렇게 증상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의사가 당신은 링걸을 맞아야 합니다라고 나온다고 하면은 달라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실손의료보험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치질을 관련해서 실손의료보험 지급하지 않지만 치액 제거 수술비라는 그 특약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특약에서 나오기는 하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생명에서는 그냥 수술비로 지급이 됩니다. 치질 수술은 그냥 지급이 돼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그냥 가볍게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본인 등산 좋아하세요? 네. 굉장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레저 좋아하시고 등산 좋아하시죠. 자, 저는 몸이 이래서 산 올라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한번 삐리 꽂혀가지고 산을 올랐어요. 산을 오르다가 제가 돌뿌리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힘들게 올라가다가 여기에 하고 걸려서 낙상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자, 고객님, 제가 이거 질병인가요? 상해인가요? 네. 다들 고객분들은 다 여기서 상해라고 하시죠. 제가 이렇게 다쳤습니다. 혹은 제가 말을 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제 가족이 가서 보험사에다가 얘 이렇게 다쳤습니다. 주세요라고 하면 보험사는 뭘 갖고 오느냐? 약관이라는 두꺼운 책을 가져와요. 그 약관에는 고객님 다치신 건 굉장히 유감입니다. 근데 상해라는 개념은요 어떻게 적혀 있냐면 그 사고는 우연해야 하고요. 그 사고는 외래성을 요인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그 사고는 급격해야 됩니다. 자, 고객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고객님이 산을 올라가셔서 다쳤다라는 건 제가 제 발로 가서 떨어진 건 아니니까 우연했던 사고 맞네요. 계획적인 건 아니었으니. 고객님 발로 떨어진 게 아니라 돌뿌리라는 외래성 요인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것도 맞네요. 근데요, 산 올라갈 때 제가 이거 뭐 그렸죠? 해만 그렸죠. 산 올라가실 때 막 뛰어 올라갔다가 막 뛰어 내려오시나요? 산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죠? 본인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죠. 되게 말장난 같죠? 실제로예요.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고객님 급격에는 해당되지 않으시네요. 죄송하지만 상해는 해당이 안 되시네요. 이 세 가지 요인이 오어 개념이 아니에요. 엔드 개념이에요. 이거 세 개 다 만족하셔야 됩니다. 고객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거 호수예요. 제가 여기서 수상 스키를 즐겨요. 즐기다가 손 놓쳤네? 자빠졌어요. 물에 한번 쓸렸는데 굉장히 좀 그때 많이 다치시죠. 팔이 골절상을 입었고 떨어지면서 여기 흉부에 압박골절을 받았습니다. 상해인가요? 질병인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이때는 고민을 하시겠죠. 대답하실 때. 제가 여기다 썼으니까 당연히 상해는 아니겠죠. 우연, 외래, 다 해당되시네요. 근데 고객님 수상 스키 위험하잖아요. 스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급격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 개념을 생명으로 넘어오자면은 재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생명에서 재해라는 개념은 우연, 외래 이 두 가지 요인만 봅니다. 급격이라는 단어가 빠져요. 그래서 산업 재해라는 말은 있어도 산업 상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내가 공사 현장에서 그렇게 위험한데 돌 떨어질 거 다 아는데 급격이 해당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물며 보험회사에서는 여기서 지급해야 될 돈이 얼마인데요? 여담이지만 한번 얘기를 들어드리면 사람이 왜 주변에 이렇게 나 허리 아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우리는 네 발로 걷는 동물이 아니라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 동물이에요.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허리가 반드시 뭔가 한번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디스크, 쉽게 말해서 디스크라고 하죠.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보험사에서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될 금액은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보험사에서 얼마 정도면 딱 디스크 걸렸어. 수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금 침 몇 대 맞고 나왔어요. 보험사에서 얼마 줘야 될까요? 디스크요? 네. 고객님 얼마 정도 받으시면 만족하시겠어요? 디스크인데. 약간 블랙 컨슈머 같은. 보통 주변에서 디스크 진단받았어라고 하고서 보험사에서 청구하셨다고 하면요. 병원비 MRI 찍는 비용 한 40만 원 정도 돌려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던가 혹은 여기다가 뭔가 시술을 받았다고 하면은 100만 원 내외에서 받으셨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서 조금 시술이 좀 깊어졌다 하면 200만 원 내외예요. 근데 실제 이 사람이 디스크라는 걸 갖고 있었고 보험을 제대로 가입이 돼 있었다는 가정하라면 이 사람한테 지급돼야 되는 돈은 2천만 원 돈이 넘습니다. 고객님 말씀하신 대로. 보험을 되게 잘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건 여담입니다. 하고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고객들이 여기서 한번 딱 해요. 왜?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내가 다쳤을 때 얼마 받지? 이거에 대한 제가 앞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교육 과정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그러면 실손의료보험에서 해주는 게 도대체 뭐야? 진짜 중요한 게 뭐야? 실손의료보험 갖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뇌졸중이라는 특약이 없으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신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뇌졸중 뭔가요? 아, 뒷목 쓰러져. 우리나라 제일 사망순위 자살 빼고요. 자살 빼고 사망순위 1위가 뭐죠? 아, 그렇죠. 3명 중에 1명은 암 환자가 된다는. 그죠? 3명 중에 한 명이 암 환자가 된다는. 물론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암 환자로 만들기 좀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카페에서 만약에 상담을 하실 때 뭐가 있다 그러면은 암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니즈를 올리는 작업을 할 거면은 이렇게 고객님하고 1대1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은 우리를 제외한 저쪽을 가르쳐요. 예. 이건 그냥 매너예요. 고객님 3명 중에 1명 계시고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요즘에 암 진짜 너무 흔하게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을 할 때는 저쪽 이렇게 저쪽 분들은 아마 암 환자 몇 분 발생하시겠네요. 근데 일본에서 원전 터졌죠. 근데 원전 터졌는데 일본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도 맨날 검사를 받죠. 제 고객 중에서도 실제로 28살짜리 여자분이 갑상선암 진단받고 그걸로 시술을 받고 시술이 아니죠. 수술을 받고 갑상선 관련된 항암 치료는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받으셔야 분이 계세요. 그분 일본 다녀오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냥 피부를 못 느낄 뿐이에요. 네. 나라에서 발표를 안 하고 일본에서도 쉬쉬할 뿐이지 갑상선암은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소외암으로 바뀐 거예요. 자, 암이 1위입니다. 2위가 뭐죠? 뇌출혈. 3위가 뭐죠? 급성 심근경색. 자살 빼고요. 그래서 암은 너무 많으니까 암보험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2대 질병이라고 묶거든요. 어느 보험회사에서 많이 가입을 하셨다. 2대 질병에 적혀있다. 그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을 말하는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뇌출혈이 뭐냐? 고객님 술 드세요? 담배 태우세요? 고기 좋아하세요? 저랑 비슷하세요. 그 식습관이 약간 고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리고 회식이 너무 많으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 하시죠? 고기 좋아하시죠? 그렇다 보면은 혈관에 침전물이 쌓여요. 근데 이 침전물이 점점 쌓입니다. 자, 이 제 주먹이 사람의 뇌라고 한다면 혈관에 계속 피가 흘러요. 근데 침전물이 쌓여요. 쌓여서 뭔가 문제가 잠깐 생기려고 한다. 그래서 병원 가서 질환에 대해서 의심 소견을 받았다. 그럼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뇌 혈관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두 번째, 이게 만약에 침전물이 점점 쌓였다. 그리고 나서 혈관을 좀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 그 단계가 뇌졸중이고요. 그리고 이 뇌졸중에서 혈관을 아예 막아버렸다. 피가 아예 못 흐른다. 뇌경색이고요. 막힌 혈관에 피는 계속 흐르죠. 그럼 혈관이 터지죠. 뇌출혈입니다. 암으로 따지면 1기, 2기, 3기, 말기. 근데요, 과거에 생명보험사에서는요, 뇌졸중이라는 특약이 있었어요. 뇌졸중이라는 특약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이것까지 해줘야 돼? 우리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뇌출혈로 전 생명보험사가 다 바뀌어 있어요. 암으로 따지면 말기나 대학 지급하겠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실비, 손보에서는 뇌졸중이라는 특약이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성인들도 뇌혈관 질환이라는 특약 가입이 되고요. 훨씬 좋은 거죠. 왜냐? 내가 뇌출혈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난 뇌졸중 특약이 있기 때문에 상위 단계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죠. 코드가. 근데 내가 뇌졸중이 걸렸는데 뇌출혈 특약에 대한 그 진단금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고객님 좀 더 편찮으신 다음에 오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보험사는요, 고객님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보험사는 이렇게 두꺼운 이 약관에 의해서만 지급을 해요.
약관상에 이 사람이 뭐 뇌출혈 특약에 대한 진단금이라는 그 특약이 설명이 돼 있다면 뇌출혈은 이런 코드만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뇌졸중인데 그럼 뇌출혈까지 가려면 그게 좀 쓰러지신다는 오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이라는 특약은 굉장히 중요하고 손보사를 봐야겠다. 만약에 그렇다. 그렇게 나온다면 뇌졸중은 반드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에 비해서 만약에 생명보험사로 넘어가게 되면 생명보험사에서 굉장히 이 뇌졸중만큼 중요한 특약이 뭐냐? 일반 수술이라는 특약이에요. 일반 수술. 일반 수술. 제가 별표 쳐놨죠. 왜 별표 쳐놨냐? 고객님이 지금까지 그냥 편찮으셨다, 뭐 했다, 뭐 치질 수술 받았다, 뭐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수술비에서 지급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사는요. 앞에 말이 길면 길수록 나 너 주기 싫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2번비면은 그냥 2번비면 돼요. 근데 실비 같은 경우에는 질병하고 상해만 된다고 했죠. 질병 2번비가 있어. 상해 2번비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입원해야지만 지급을 하겠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상해로 입원해야지만 지급을 하겠다. 내가 감기로 폐렴으로 뭔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질병 입원비가 없고 상해 입원비가 있다 라고 하면 이 사람 뭐 받을 수 있는 거 있나요? 없죠. 똑같아요. 일반 수술이 뭐냐? 내가 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받더라도 모든 수술에서 다 지급이 된다는 게 생명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일반 수술이에요. 생명보험사 상품을 가입을 했다. 근데 내가 이 일반 수술한테 이겼다? 그러면 나는 뭔가 잘못 가입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일반 수술이 왜 중요하냐? 제가 이 얘기는 가급적이면 좀 얘기를 하기가 꺼려하긴 하는데 제가 제 친한 동생 중에 한 명이 어머님이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워낙 이제 어머님들한테는 그냥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이거든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뭐 김자호 아주머니 돌아가실 때도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재발암이었지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워낙 암이 발병이 좀 자주 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무뎌진 감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요. 정신적인 고통은 둘째치고요. 실제로 물질적으로 겪는 고통이 굉장히 커요. 대장암. 제가 아까 식습관 얘기 잠깐 드렸었죠. 식습관 약간 고기 좋아하시고 술 담배 좋아하시고 남자분들은 술 담배 좋아하시고 여성분들은 술을 좀 드신다.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왜 대장암이 왜 무섭냐면 건강검진을 한번 하러 가셔도 직장에서 받으셔도 대장 쪽 위쪽 내시경은 반드시 하세요. 그만큼 너무 여기에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암세포를 떼어내는 게 가장 모 같은 장기예요. 왜? 우리나라 수술법은 전부 다 절제술입니다. 위암이면 위를 절제하고요. 간암이면 간을 절제해요. 폐암이면 폐를 절제해요. 저희 할아버님이 이걸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폐암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나지막하게 그냥 얘기하는 것도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알겠죠? 저희 할아버님이 진짜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것도 던지는 것도 스킬이에요. 그냥 얘기하면서 폐암으로 돌아갔어. 대장암이 왜 무섭냐? 대장은요 이런 장기예요. 긴 관 수 미터 된다고 하죠. 수십 미터 된다고 꽤 긴다고 하는데 이거는 내부 장기를 보면은 이게 약간 물음표처럼 이렇게 약간 물음표처럼 생겼어요. 근데 다른 장기는 그냥 잘라내면 되는데 대장암 같은 경우는 여기 종양이 여기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은 여기가 상복부라고 하는데 이 상복부를 다 통으로 잘라내야 돼요. 자, 이분이 여기에 종양이 발견됐어요. 이분 이거 떼어내야 됩니다. 수술해야겠네요. 수술대 들어가요. 사람 누워 있어요. 배 갈라요. 장기 다 꺼내요. 여기 위에 있는 이 통을 다 잘라내서 떼어내요. 그러면 이 사람 밥을 먹고 뭔가 먹었던 게 있으면 여기에 계속 뭐 음식물 내려오거나 혹은 이제 배설물이 나오겠죠. 항문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관을 지나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연결하느냐? 소위 말하는 똥주머니, 배변 주머니는 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배변 주머니 차고 다녀요. 이렇게 봤다가 여기 상처가 좀 아물었다 싶으면 여기 잘라낸 부분에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해요. 이게 보험사에서 말하는 일반 수술에서는 4종으로 분류가 돼 있죠. 4종 수술을 받아요. 자, 여기다 관을 삽입했습니다. 다시 봉합. 치료를 계속 항암치료 계속 받으면서 병원비는 계속 나오겠죠. 수술했으니까 수술비 나왔겠죠. 계속 청구는 되겠죠.
생활을 해요. 퇴원을 했어요. 소변을 봤는데 피가 나와요. 혈뇨를 봐요. 이게 뭐냐? 여기 관이 뭔가 삽입이 잘못됐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어느 의사의 수준이 뭐 높고 낮음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약 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70%는 반드시 재수술을 동반을 해야 돼요. 그럼 뭐냐? 이 사람이 피를 봤어요. 아, 고객님 다시 들어오세요. 배 갈라요. 다시 꺼내요. 여기 관 빼요. 이거 빼는 작업, 빼는 수술이 5종이에요. 여기다가 다시 똥주머니를 차요. 다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 관을 다시 삽입을 해야겠죠. 다시 맞춰서 집어넣어요. 4종이겠죠. 또 닫아요. 또 항암치료 계속해요. 이해되시나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를 계속하는, 지금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린다고 드린 거예요. 근데 저 수술을 받을 때마다 이 수술비는 정말 천연적으로 나와요. 근데 보통 이 수술을 4회 정도 반복을 하세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걸 진짜 옆에서 실제로 지켜보면서 굉장히 병원비는 진짜 어마어마하구나를 느꼈어요. 병원에서는 일정 금액이 지나게 되면은 중간 정산하라고 영수증 날라오죠. 네. 그죠? 그거 청구하죠. 근데 딱 그 금액 보면은 단위가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던 단위가 아닌 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4회를 반복을 해요. 얼마가 나올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할아버님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 2년 동안 저희 할머니 집을 3번 옮기셨어요. 물론 좋은 집으로 계속 가시지 않으셨겠죠. 막 초가집에서 갑자기 아파트로 가시고 그러진 않으셨겠죠.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원래 자가 갖고 계셨다가 그거 팔고 병원비 대고 전세로 가셨다가 또 이거 병원비 할아버지 때문에 또 하고. 근데 보험사에서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단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느냐? 보험회사에서는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뭘로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폐암으로 2년 고생하셔서 돌아가셨다고 했죠? 폐암으로 2년 고생하셨어요, 진짜. 근데 뭘로 돌아가셨느냐? 제가 아직도 이 얘기를 하면 좀 약간 소위 빡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원인 불명의 신장식.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다 보니까 몸이 너무 쇠약해지신 거죠. 근데 원인 불명의 심정지가 최후의 사인이었어요. 사망하게 된 원인. 자, 원인 불명의 심정지. 질병인가요? 상인가요? 모르죠, 원인 불명이잖아요. 그래서 단 한 푼도 안 나왔어요. 12명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다고 하는 보험 설계사들을 제가 다 종종 만나거든요. 저 때가 생각이 나서 가만히 두질 않아요, 저는. 이게 맞았어요. 생명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가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그냥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해주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비용이 그래도 조금 보험료가 나오니까 당연히 적립이라는 기능도 있고요. 보험료가 적립이 됩니다. 내가 냈던 보험료가 일정 금액이 계속 쌓이는 기능이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암이나 이런 것들이 진단을 받았다. 당신 보험료 내기 힘들잖아. 그러면서 보험료를 보험사에서 대신 납입을 해줘요. 그런 기능도 있어요. 내가 내지 않아도 다음 보험료는 전부 다 보험사에. 그런데 실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소멸성이 기본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내 보험은 만기 환급형이야. 내 실비는 만기 환급형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님, 실비 만기가 언제죠? 100살이죠. 100세 만기형이죠. 100세 만기 환급형 보험. 100살의 고객님이 살아 계시면 그동안 내셨던 돈에서 차 떼고 포 떼고 뭐 다 떼고요. 거기서 조금 남아있으면 드릴게요. 그게 만기 환급형. 이거 그냥 여기다가 만기 환급형 원래 소멸성인데 만기 환급형에다가 더 얹어서 내는 돈, 이 돈. 이거 만기 때 100살 때 고객님이 살아 계시면 드립니다. 근데 100살 전에 내가 만약 죽으면요. 자, 보험사랑 고객님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고객님 100살까지 살아 계시면요 저희가 이거 드릴게요. 오케이, 사인.
근데 고객님 100살 전에 돌아가시면요. 고객님 계약 위반이지. 왜? 우리는 계약할 때 100살까지 살아있으면 준다고 했잖아요. 안 살아계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왜 다 못 드리겠네요. 우리가 그동안 돈을 이만큼 보유해 놨으니 요거는 그냥 우리가 보관료로 가져가고요. 한 요 정도 그냥 가져가세요. 차라리 이렇게 넣을 바에 그냥 이거 그냥 적금 넣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하고 얘기는 끝내요. 생선. 만약에 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말씀드렸죠. 이렇게까지 다 진행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기는 해요. 왜냐? 지금 이제 제 차월 되고 저 정도 이제 고객님을 좀 많이 뵙다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하지? 이렇게 좀 건너뛰는 약간 그게 보여요. 이렇게 그냥 야 이분 얘기 집중하고 있구나. 아 이분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자르고 다음 얘기 바로바로 해요. 근데 지금 교육이니까 제가 그냥 가급적이면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그냥 다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 여기서 지금 몇 개 빼먹은 거 있어요. RP 중 이걸 하면서도 이것만 가지고서도 저는 한 3시간 떠들 수 있어요. 왜냐? 보상설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보험은요. 내가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어디다 써먹는 데를 알려주는 것도 좋아요. 실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입분들은 버즈를 많이 하시라는 이유는 뭐냐면 버즈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겪지 않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겪지 않았어도 내 경험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옛날 얘기도 재밌게 해주면은 진짜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막 뭐 에피소드 있고 요즘에 태양의 후예 송중기 좋아하시 맨날 무슨 사고 터져요. 막 차에서 절벽에서 막 차가 막 절벽까지 갔다가 그 태양의 후예 보시나요? 안 봐요. 안 보세요. 요즘에 형님 그거 꼭 보세요. 그래야 고객님이랑 얘기할 때 들어요. 예전에는 응팔 있죠. 응팔 보면은 그 성동일 아저씨가 은행금이 15%라고 넣을 데가 없다고 돈 넣을 데가 없다고 우리 그거 보면서 빵 터지죠. 아줌마들이랑 얘기하잖아요. 진짜 웃어요. 응. 야 15%면 내가 지금 대출 받아서 그걸 다 넣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야 그래 적금 넣어 예금 넣어 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그 아주머니들은 그 맛을 봤으니까. 80년대 초반 그때만 해도 은행금리가 15% 17%가 됐으니까 당연히 은행에다가 짱박아 놔도 그냥 이자 붙으니까 전세가 막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세금 막 1억 5천 뭐 다 받아요. 받아서 은행에다 짱박아 놓으면 그냥 이자 붙잖아요. 내가 그거 가지고 뭐 재테크를 하든 뭘 하든 다 필요 없어. 그냥 모르면 그냥 은행에다 짱박아 놔. 이자 붙으니까 15%씩 17%씩.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포인트에서 웃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물며 태양님을 잠깐 얘기했죠. 태양님을 진짜 보세요. 맨날 보면은 막 이상한 애가 막 차를 3대씩 해놓은 거예요. 막 가서 막 절벽에다 막 갖다 꼬라박고 막 문 갖다 뜯 여자애가 막 그러잖아. 에피소드가 막 있잖아요. 뭔가 위기가 계속 있고 뭔가 그 재밌는 얘기가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둘이 막 사랑한다 어쩐다 이러면 진짜 지루한 멜로가 됐겠지. RP도 마찬가지. 이 내용이요? 그냥 다 쓰라고 하면 진짜 지루해. 진짜 지루해. 막 내가 말하면서도 진짜 지루할 텐데 이 부분 지루할 텐데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뭔가 예시를 적어놓고 실제로 보상받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면 고객들은 내가 이 보험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구나. 이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보상을 받는구나. 실제로요 이렇게 설명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실제로 보상하는 사례를 그냥 몇 개를 설명해 줘요.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 생명과 실비는 각각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완벽하게 젊었을 때 완벽하게 하고 나이 들어서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때까지 내가 너무 건강해서 진짜 행운인데 근데 보험료는 진짜 되게 힘들다. 라고 하시면은 그때 가서 조금씩 정리해 가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각각 FC민들의 그냥 가치관에 따라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실제 보상, 암 환자,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을 때는 얼마 받아요?
내가 뭐 맹장이 터졌을 때는 얼마를 받을까? 이런 것들을 그냥 실제로 계산을 하면서 왜?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특약들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거는 내 머릿속에 이미 있으니까 그냥 다 합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합산해서 계산.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모든 비용이 내 수입의 이 보험, 내 수입의 10% 이하면 됩니다. 네, 10% 이하. 실제로요? 실제요? 그냥 제가 이렇게 설계를 해드리잖아요. FC님들 다 이제 설계하잖아요. 실제 이거 10% 넘나요? 넘나? 안 넘죠? 설계 보면은 5%에서 약 7% 정도 나와요. 자기 소득이요.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소득에 200만 원이면 10%면 얼마죠? 20만 원이죠? 20만 원까지 안 나와요. 250번은 26살짜리 그냥 일반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조그마한 회사 다니는 광고회사 다니는 그 친구 제가 얼마를 짰더니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이렇게 다 짰더니 이건 그냥 실제 워킹 하시는 분들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럼 7, 8만 원이면 10% 아니잖아. 5%가 아니잖아. 그죠?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고서 거기서 설계하면서 전산 키고 설계하면서 속였죠. 이 좋은 걸 다 해줬는데 너한테는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 이런 거 하면서 속였죠. 어머님들이랑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실비 설계를 많이 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립보험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다가 적립보험료는요 어머님이 내셔야 되는 돈이 만약에 이 보험이 5만 원짜리 원가가 근데 어머님의 보험사에서 5만 원만 받아가면 손해잖아요. 그냥 통치는 장사잖아요. 여기다가 10만 원을 더 얹어요. 그래서 15만 원짜리 보험을 팔아요. 그러면은 어머님한테는 어차피 5만 원짜리 보험에 대한 혜택만 받지만은 5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해 있는 사람이랑 15만 원짜리 보험을 팔아온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보험회사 사장은 누굴 더 좋아하겠어요? 15만 원짜리 팔아온 사람도 좋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말하는 이 만기 환급형 보험 이게 여기에요. 20만 원. 나중에 돌려받는 건 한 10,000원 정도 돌려받겠죠. 근데 그때라도 받으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세일링이 막히는 건데 이거 안 내고 그냥 이거 5만 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다 보여요. 적립금이 막 20원, 10원, 막 7원 이렇게 들어가요. 어머니, 저 이번에 와서 7원 벌어 갑니다. 아유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는데 기름값은 얼마 썼고 막 난리가 나요. 어머니 그러니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는요 그러면서 자기 가치관을 파는 거예요. 저요 이렇게 팔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해드리냐면 어머니 솔직히 제가 이렇게 해드리려고 전산을 다 보여드렸겠습니까? 전산 키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설계사들이 전산을 켜서 설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본인들의 수당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 어머니들이 다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요 저희 사장님한테 그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 고객들을 많이 늘려서 저는 나중에 장차 관리자가 돼서 얼른 관리자로 하는 게 제 진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멘트는 거기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는 자기 포장 단계예요. 뭐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요 어머니 FC 생활 막 100년, 10년, 20년, 30년 다니면 어차피 제가요 나중에 죽게 되거나 큰 병이 걸리면 이 일 그만두겠죠. 근데 제가 이 일 계속 하면요. 계속 하는 거 재밌죠. 그리고 계속 하면 고객 관리도 늘고 저도 수입이 되니까 좋겠죠. 근데 제가요 10년, 20년 해요. 1년째 고객님들이 지금 제가 이 일을 한지 그때는 약간 신입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과장을 섞어주세요. 제가요 지금까지 만난 분들의 제 실제 고객들을 한번 확인해보니까 대충 한 9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근데 계산해보면요 1년 동안 제가 고객분들 늘리려고 했더니 한 100분이 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2년, 3년, 5년, 10년 20년 동안 했다고 해보세요. 제 고객이요? 보태도 한 2,000명은 될 것 같은데요. 2,000명인 거예요. 한 3,000명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이분들 다 관리해드릴 수 있을까요? 힘들죠. 저는 얼른 진급해서 지금 딱 제가 모아뒀던 이 고객분들만 계속 관리해드리면서 저는 차후에 이 분들만 관리를 하면서 저는 진급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소리였죠. 근데 저는 이게 입에 좀 잘 안 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는 안 하고 저는 실제 제 얘기를 해요. 전혀 다들 이제 직장이 다 계속해서 저도 오전에 그 유동균 쌤 그죠? 유동균 쌤이 저보다 코드가 한 달 더 빨라요. 제가 바로 그 다음 달 코드였어요. 그리고 둘 다 똑같아요. 들어왔을 때 유승균 쌤, 그러니까 유승균 쌤의 팀에는 동균이 혼자 있었고 제가 들어왔을 때도 우성이 혼자 있었어요. 그 팀에 없었어요. 했는데 저는 뭐했냐면은 그 건대에서 건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항공회사를 취직을 준비하고 별인실을 보다가 그러다가 우성이가 여기 와보라 해서 왔더니 이런 일이어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서 시작한 일이 지금 벌써 횟수로 3년째나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제 첫 직장이 여기죠. 첫 직장이 여기예요. 첫 직장이 여기인데 저는 이 사장님의 여기 사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네. 뭐 여기서 계신 분들 뭐 중에서 뭐 사장님 마인드 진짜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저 역시 그랬어요. 진짜 사장님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아 보험 이런 거였어? 아 이런 거 알았으면 우리 할아버지 돈 받아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할머니 안 그랬을 텐데 보험 이런 거였어? 그래서 저는 항상 어머님들을 만나거나 뭐 하거나 저는 남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 받고서 그냥 놀 때 저는 한 분 만날 거 10분 만나면은 그냥 그 돈 어떻게 벌 수 있고요. 열심히 더 벌 수 있고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소위 눈탱이라고 하죠. 눈탱이 쳐서 고객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부 영업해서 한 분 만날 거 10분 만나면 되고 10분 만날 거 100분 만나면 되고 그런 거예요. 본인을 포장하는 멘트, 본인을 포장하는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부터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신입들은 항상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소희야, 네. 내가 지금 RP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 네.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 너라면 네가 고객이라면 가입하겠니 나한테? 역시 괜찮구만. 이게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이 사무실이 지금 저기까지밖에 안 보이긴 하지만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사무실이었어요. 되게 넓었는데 지금처럼 FC들이 다 나가고 제가 신입차 올 때 우선이가 저 센터에서 저한테 RP를 시켰어요. 지금 제가 한 이 RP를. 근데 제가 RP 연습을 그냥 달달달달 외웠죠. RP 외워서 한 달 중간에 탁 막혀요. 아 다음에 뭐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였나? 아 이거였나? 우성이가 거기서부터 우성이 목소리 좋은 거야? 쩌렁쩌렁하게 면박을 준 거예요. 30년 넘게 진짜 맨날 패고 제가 진짜 뭐만 있었으면은 우성이 이거는 좀 우성한테는 비밀이지만 우성이 되게 눈물 많아요. 잘 울어요. 진짜 잘 울어. 진짜 패고 뭐하고 그랬다가 여기 와서 딱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계약이 나오겠냐고 뭘 와 그때 진짜 얼굴 시뻘개지고 그러고 나서 진짜 맨날 아침마다 이어폰 꽂고 지금도 이어폰 꽂고서 맨날 RP 듣고 와요. 저보다 선배였던 형님들 RP 들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RP 연습은 항상 게을리하지 마세요. RP 연습은 늘 하고 계세요. 늘 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RP여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그 사람의 뭔가 그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포인트 중에서 이게 좋구나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면 그 포인트는 꼭 내 걸로 만들도록. 저는 좀 이렇게 목소리 자체가 막 그렇게 막 활발하고 뭔가 이렇게 막 우상이가 아침에 말했던 그 사기성에 대한 느낌이 타고난 것 같아요. 그거는 별로
들어가지가 않아. 내가 사기를 쳐도요 사기치는 것처럼 안 느껴져.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말한 게 다 사기였어. 그래도 사기처럼 안 들리잖아.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 톤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들의 뭔가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RP는 한 번씩은 녹음해 보면서 나한테 맞는 건 뭔가를 계속 찾아가세요. 계속 찾아가시면서 RP는 계속 연습을 하세요.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3년째가 돼가지고 저도 RP 연습 맨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소는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